작년 2014년에 파라과이 라울페니아 국립교원대학교로 한국어 교육 인턴으로 파견됐던 장가혜이고요. 저는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중에 있고 지금 석사 마지막 5학기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제 경험을 간단하게 좀 공유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제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2년 후기로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첫 학기가 지나고 나서 저희 주임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때 교수님과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우연히 저는 중남미에서 한국어 교육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는 아마 무심결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KF에 한국어 객원 교수 파견 프로그램이 있는데 파라과이로도 파견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빨리 졸업해서 지원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KF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약간 조사 아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아마 5월, 4, 5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 공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선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파견이 나갔는데요. 제가 지원 과정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어 교육이지만 저희도 뭐 지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십시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를 준비를 할 때도 한국어 당연히 준비를 했고 혹시 몰라서 영어나 현지어 가능하면 현지어로도 준비를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또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이다 보니까 자기 전공과 관련된 전공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서 뭐 그런 전공 서적을 잠깐 보기도 했는데 지원 과정 중에서 이제 대답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파라과이에서는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스페인어 또는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교육할 것을 염두에 두고 스페인어로 대답을 했었고 그리고 전공 관련 질문에서도 제가 그때 당시에 한국외대 어학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공부했던 내용이 나와서 비교적 좀 긴장은 많이 됐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각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가 파견되었던 이 학교에서는 학생 기숙사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숙소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4년 8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한 학기 동안 파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집을 빌리는 것은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현지 호스텔에서 지내는 거였는데요. 생각해보면 호스텔에서 지내는 것도 뭐 단체 여러 명이 생활하는 거라서 불편한 점도 있긴 있지만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는 더 좀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파견된 학교는 파라과이 라울페니아 국립교원대학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교육부 산하 국립교원 양성기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남미에 한국학 관련한 무슨 학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강의 같은 거는 있지만 중남미 최초로 개설된 한국어 교육학과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3개 학년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학교에서 주로 했던 일은 이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인데 1학년 학생들의 전공 과목의 한국어 회화를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의 한국어 과목을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이제 보조로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규 과정 이외에 2학년 학생들이 회화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을 해서 2학년 회화 과목도 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실 파라과이는 다른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분들에 비해서 여건이 조금 열악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실에 따로 무슨 과 이런 표시가 없어서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로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강의실 바로 앞에 있는 그 강의실 문 옆에 있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이거는 제가 한국어회화 1학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만들었던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걸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매번 수업 내용을 먼저 PPT로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여기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올리면 학생들이 그것을 뭐 수업 후라든지 아니면 수업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mp3 파일을 좀 따로 전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 중에 하나는 2015년, 2016년 강의 계획서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쓴 것은 이제 한국 관계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직원을 위해서 스페인어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것은 이제 약간 행정적인 측면인데, 학교에서는 또 이제 각 강사별로 자기 수업에 대한 반성을 하게 좀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업한 내용과 그 다음에 뭐 학생의 특이사항 같은 거를 쓸 수 있게 해서 매주 제출하는 이런 걸 했었고요. 그 외에도 저는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남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파견 나갈 당시까지는 특히 그 중에서도 한글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교육원 원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그 파라과이 한국교육원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초급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현지 파라과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지금 파라과이 현지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교육원에 모여서 현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개발을 하는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얻은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인턴십을 통해서 제 논문 연구 주제가 바뀐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방금 제가 파견 나갔던 그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분들도 인턴십을 통해서 좀 좋은 긍정적인 뭔가 도움을 많이 받고 그걸로 지금 또 각자 자기 커리어를 개척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인턴십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더 하고 싶은 방향을 찾았고, 그리고 이런 점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점도 생겨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이 프로그램에 꼭 참가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으로서 가져야 할 뭔가 다짐이나 마음가짐 같은 걸 말씀드리자면, 물론 좀 미국이나 뭔가 여건이 좋은 나라는 조금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나라에 이쪽으로 파견이 되면 조금 고생을 할 것 같다라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곳에 가실 때는 뭐 가시기 전에 뭐 건강이나 체력 같은 거 관리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현지 기관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본인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난이 아닌 비판적인 시각으로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번에 파라과이로 파견되는 분들이 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올해는 없더라고요, 이번 인턴에는.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을 했나 하는 걱정도 좀 드는데, 네,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는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